당신은 혼자 남겨진다는 게 어떤 기분인지 아시나요? 창밖으로 하얀 눈이 조용히 내립니다. 따뜻한 방 안 한 여인이 오래된 옷장문을 천천히 엽니다. 그 안에는 빨갛게 물든 스웨터 한 벌이 조심스럽게 접혀 있습니다. 72살 박명희 씨의 손이 떨립니다. 그 스웨터를 꺼내 품에 안는 순간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고입니다. 이 스웨터만 입으면 여보가 옆에 있는 것 같아요. 5년 전 겨울 남편은 그녀 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이 스웨터 안에는 아직도 그 사람의 온기가 남아있는 것만 같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남아있기를 바라는 것이겠죠. 오늘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한 여인의 이야기를 들어보려 합니다. 그 슬픔과 그리움, 그리고 그 속에서도 계속되는 일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명희 씨는 매년 겨울이 오면 같은 의식을 반복합니다. 11월 말 첫눈이 내리기 시작하면 옷장 깊은 곳에서 빨간 스웨터를 꺼냅니다. 남편이 생전에 가장 좋아하던 그 스웨터입니다. 사실 이건 남편 것이 아니라 명희 씨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늘 빨간색이 당신한테 참 잘 어울린다며 입으라고 권했죠. TV를 켜지만 내용은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저 스웨터 속 향기에 취해 눈을 감고 남편과 함께했던 순간들을 떠올립니다. 두 사람이 처음 만난 봄날의 벚꽃, 첫 아이를 낳던 날 남편의 떨리는 손, 은퇴 후 함께 다녔던 동네 산책로, 마지막 겨울 병원 침대에서도 손을 놓지 않던 그 따뜻함. 하지만 12월이 지나고 1월이 오면 스웨터 속 향기는 점점 옅어집니다. 마치 기억이 희미해지듯 향기도 공기 속으로 흩어져 버립니다. 더 견디기 힘든 건 남편의 목소리입니다. 처음 1년은 생생했습니다. 명희야 하고 부르던 그 다정한 음성, 내가 설거지할게 하던 우렁찬 목소리. 하지만 2년, 3년이 지나면서 그 소리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요즘은 남편의 얼굴조차 가물가물합니다. 사진을 봐도 사진 속 모습만 기억날 뿐 살아 움직이던 그 사람의 생생한 표정은 흐릿해져만 갑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명희 씨는 악몽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남편이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명희 씨는 필사적으로 달렸지만 거리는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여보, 여보. 비명처럼 소리를 지르며 명희 씨는 잠에서 깼습니다. 숨이 가빠오고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방 안은 고요했습니다. 달빛만이 창문 사이로 희미하게 들어올 뿐이었습니다. 여보, 어디 갔어? 이불 속에서 중얼거리는 명희 씨. 옆자리는 차갑게 비어 있습니다. 손을 뻗어봐도 아무것도 만져지지 않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던 명희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눈물은 빨간 스웨터 위로 똑똑 떨어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스웨터의 빨간색은 검붉게 보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명희 씨는 거실 창가에 앉았습니다. 밖에는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얀 눈이 세상을 덮어가는 모습을 보며 그녀는 조용히 혼잣말을 했습니다. 나만 혼자 남았네. 정말. 거리에는 사람들이 오갑니다. 출근하는 직장인들, 등교하는 학생들, 손을 잡고 걷는 연인들. 세상은 여전히 활기차게 돌아갑니다. 사람들은 웃고 말하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명희 씨에게 그 모든 것은 마치 유리병 너머의 풍경 같습니다. 볼 수는 있지만 닿을 수 없는, 느낄 수 없는 세계입니다. 남편이 떠난 후 명희 씨는 늘 이방인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친구들이 전화를 걸어옵니다. 언니, 우리 만나요. 집에만 있으면 안 돼요. 하지만 나가기가 두렵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있어도 더 외로울까봐. 웃고 떠드는 사람들 속에서 혼자 침묵하게 될까봐. 결국 명희 씨는 대부분의 약속을 정중히 거절합니다. 다음에 만나요. 요즘 몸이 좀 안 좋아서. 거짓말입니다. 몸은 괜찮습니다. 아픈 건 마음입니다.
2월 어느 추운 날 명희 씨는 빨간 스웨터를 입고 뒷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정원 한쪽에는 장미 덤불이 있습니다. 지금은 앙상한 가지만 남아있지만 봄이 오면 붉은 꽃을 피우는 장미들입니다. 남편과 함께 10년 전에 심었던 것들입니다. 은퇴하면 둘이서 정원 가꾸면서 살자. 남편의 그 약속이 떠올랐습니다. 실제로 남편은 은퇴 후 정원 가꾸기를 취미로 삼았습니다. 매일 아침 나와서 물을 주고 잡초를 뽑고 가지를 다듬었습니다. 명희 씨는 얼어붙은 장미가지에 손을 뻗었습니다. 차가운 감촉이 손끝으로 전해집니다. 가지는 바람에 약하게 흔들립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던 명희 씨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여보, 올해도 장미 못 봤네요. 당신은?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남편이 없는 정원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예전에는 남편이 콧노래를 부르며 정원을 돌아다녔습니다. 명희야, 이 장미 봐. 올해는 꽃이 더 크게 폈어. 하며 자랑하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이제 그 소리는 들을 수 없습니다. 바람 소리와 새 소리만이 정원을 채울 뿐입니다. 집으로 돌아온 명희 씨는 스웨터를 벗으려다 문득 멈췄습니다. 소매 부분에 뭔가 이상한 자국이 있었습니다. 원래 없던 것인데 자세히 보니 작은 얼룩 같은 게 보였습니다. 불을 켜고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그것은 손자국이었습니다. 아주 희미하지만 분명 손가락 자국이었습니다. 언제 묻었을까 생각하다가 명희 씨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아, 맞다. 4년 전 봄 스웨터를 세탁한 날이었습니다. 베란다에 널어놓았는데 남편이 빨래를 만지작거리다가 이 스웨터 참 좋다 하며 손으로 쓰다듬었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때 손에 핸드크림이 묻어 있었나 봅니다. 세탁을 여러 번 했는데도 완전히 지워지지 않고 희미하게 남은 그 자국. 명희 씨는 손자국 위에 자신의 손을 포겠습니다. 남편의 손과 자신의 손이 스웨터를 사이에 두고 만나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눈물이 또 흘러내렸습니다. 이 손자국마저 언젠가는 완전히 사라질 것입니다. 시간은 모든 것을 지워버립니다. 향기도 목소리도 심지어 이 작은 흔적까지도. 명희 씨는 스웨터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차가운 공허함이 가슴 한가운데서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겨울이 끝나갈 무렵입니다. 명희 씨는 여전히 빨간 스웨터를 입고 있습니다. 이제 향기는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손자국도 더 희미해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명희 씨의 표정은 조금 달라져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그녀는 정원으로 나갔습니다. 장미 덤불 아래를 보니 작은 새싹이 돋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여보, 또 봄이 오네요. 명희 씨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예전 같으면 슬픔에 잠겼을 텐데 이번에는 조금 달랐습니다. 남편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남편이 사랑했던 것들, 남편과 함께 만들었던 것들은 여전히 여기 있습니다. 이 장미, 이 정원, 이 집, 그리고 이 빨간 스웨터. 명희 씨는 깨달았습니다. 남편은 없지만 남편과 함께했던 시간들은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그 시간들이 지금의 자신을 만들었다는 것을. 스웨터를 입을 때마다 정원을 볼 때마다 명희 씨는 남편을 기억할 것입니다. 슬프지만 그것은 또한 사랑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혼자 남았지만 당신이 남긴 온기는 아직 여기 있어요. 명희 씨는 스웨터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눈물 섞인 미소였지만 예전과는 다른 미소였습니다. 겨울은 가고 봄이 옵니다. 계절은 변하고 시간은 흐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슬픔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슬픔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웁니다. 명희 씨는 이제 압니다. 남편이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라는 것을.
이 스웨터 속에, 이 정원 속에, 그리고 자신의 마음 속에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을.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다는 것은 그 사람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가 만지는 모든 것, 우리가 보는 모든 것, 우리가 느끼는 모든 순간 속에 살아있습니다. 명희 씨는 오늘도 빨간 스웨터를 입고 창밖의 봄을 바라봅니다. 혼자지만 외롭지 않습니다. 남편은 없지만 사랑은 남아있습니다. 그것이 명희 씨가 발견한 슬픔 속의 작은 위안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기를 바랍니다.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모든 분들께 이 영상을 바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